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인 최대 거장이신 소목주 하나님이 계시는 이 에덴 교회가 가는 길이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특별히 금년에 국가 조창기도에서 설국열차 설교를 통해서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북한도 이렇게 문을 여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155마일 휴전선이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고 총칼을 쳐서 보석을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이렇게 영적인 거장이 심호하시는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셔서 한국 교회의 미래와 희망이 되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게 돌아가는데요. 제 아내가 정신 여자 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정신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손주가 이름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방학하면은 정신이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언제 들어와요? 글쎄 방학 중이라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니까 모르겠다. 정신이 들어오면 전화 좀 하라고 그래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옹달샘과 같은 그런 축복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내 같은 아파트. 무슨 아파트? 그 아내 하면은 무슨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내 같은 아파트라고 했을까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떠세요? 왜 아내 같은 아파트라고 했을까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아마 이런 이미지로 그 광고 회사가 그런 글을 쓴 것 같아요. 아니, 뭐라고요? 아름답고 네. 부드럽고 편안해요? 편안하고. 편안해요? 그럼요. 아니에요? 나는 무서운데. 아니죠. 아마 거기 카피라이트는 아마 편안하다, 푸근하다, 사랑스럽다 아마 그런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떨 것 같아요? 한번 가정에서. 아내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떨 것 같아요? 남편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포근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해요? 왜 고개를 흔드세요? 이렇게 하셔야지. 남편의 이미지는 자상스럽고 푸근하고 사랑이 넘칩니까? 아니면 좁쌀 같습니까? 깐깐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어떤 이미지일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가 이 가정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루도 안 보면 못 살겠다고 데이트할 때는 그러는데 결혼한 다음에는 하루도 같이 있으면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변화된 것인지 변질된 것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또 이런 결혼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계획인데 이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 왜 이렇게 갈등하고 무덤덤하게 살고 힘들어할까? 그 차이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자, 따라서요. 조금만 바뀝시다. 조금만 바뀝시다. 조금만 바뀝시다. 조금만 바뀝시다. 여러분한테 많이 바뀌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바뀌면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태도, 말씨, 역할, 관습 조금만 바뀌게 되면 오늘 밤에 그 결심만 하면은 오늘 우리가 온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웨딩이란 말이 있죠. 웨딩이 여러분 뭐죠? 웨딩이라는 말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근데 웨딩이라는 말에 웨드의 어원이 뭔 줄 아세요?
내기 걸다, 도박하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남편과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서 많이 따셨습니까? 혹은 조금 잃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전 도박판에는 안 가봤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초저녁 끝발은 그쵸, 개급발. 개급발. 그럼 우리가 언제 따야 돼요? 이 가정생활도 언제 확 따야 돼요? 사실은 점점 잃더라도 마지막에 확 휘어잡고 다 따면 그게 다 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가정생활도 지금 조금씩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었지만 점점 새벽이 다가올수록 아니면 내 인생이 점점 다가올수록 지나갈수록 많이 따고 금방 따고 확실히 따고 이렇게 딸 수 있는 많은 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딩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좋은 것들을 다 입수해서 정말로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땄어요, 잃었어요? 저요? 저는 사실은 처음엔 좀 잃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사실 결혼 생활한 지가 지금 50년이 됐어요. 내년이 50주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저녁 끝발로 이제 가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이제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에 확 끌어잡고 일었으면 그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약간의 갈등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답니다. 지금도. 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결혼을 다시 한다면은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를 다시 만날 건지 아니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꿔볼지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결혼을 다시 한다면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꿔보시겠습니까? 그대로 살겠습니까? 잘 안 들렸어요. 당신은 어떨 거예요? 저요? 전 당근 바꾸죠. 전 당근 바꿔요. 만약에 왜요? 기회가 준. 제 남편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완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아내에 대한 배려 없습니다. 맛있는 거 있잖아요. 딱 코 박고 혼자 막 먹어요. 아내 쳐다도 안 봐요. 이런 남자 말고 아내가 뭐라 그러면 끝까지 좀 들어주고, 당신이 그래서 그랬구나. 당신 말이 일리가 있다. 당신도 좀 그렇게 해보지 뭐. 그래, 알았어. 그래, 당신 뜻대로 해봐. 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다정다감하고 좀 자상한, 나는 그런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아내 여러분 어떠세요? 그치요?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럼요. 박수 치신 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요?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남자요. 남편 여러분, 그런 쪼다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바꾸면 무슨 수가 날 것 같아요? 아니, 바꾸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울며 불며 맞춰 놓은 놈이 낫지, 또 새로운 놈 만나갖고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바꿔봤자 그놈이 그러니까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 남편이 조금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배우자 부족한 거 있죠? 이걸 감사하세요? 불평하죠? 진짜. 불편하죠? 그러나 오늘부터 감사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배우자가 현재의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다면요, 여러분 차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고 거기서 돕는 배필이 있어요. 만약에 완벽해갖고 천사라면 나하고 살아주겠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 내 남편 그저 60점, 70점 맞으면 됐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채워줄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실은 젊었을 때는 잘 나갔어요. 그리고 내 아내가 참 부드럽고 순종적이라고 해서 실은 손 한 번 잡아본 것이 악연이 되어가지고 평생을 내가 지금 압박과 서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제가 얼마나 힘들고 사는지 몰라요. 힘들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결심을 해요.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아무 소리를 말해야지. 참 힘들어요. 하여튼요, 여태요. 근데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너희 아내와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남편을 뜻했을까요? 아내를 뜻했을까요? 누굴 같아요? 아내예요.
그렇죠?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 따르면 깨져요. 깨지면 복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또 한 줄 더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리 샀으니 네, 가졌습니다. 내 배우자 이상 더 보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질그릇 같은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설교는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자, 오늘 남녀 차이를 조금 해볼게요. 네, 저기요, 제 남편하고 제가 이제 여행을 강의 여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행이 있잖아요. 근데 참 다니면서 보면은 볼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딸이 지금 워싱턴에 살고 있어요. 근데 워싱턴에 가면은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장식을 파는 그런 가게가 있거든요. 아니 여러분, 그 서양 크리스마스 장식이 얼마나 이뻐요. 굉장히 이쁘고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고 제가 이제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 딸하고 저하고는 거기서 이제 정말 볼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보고, 물론 우리 아내들은 그쵸, 사지 않아도 재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날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제 남편 여기 써 있어요. 아이고, 지루하다, 싫다, 뭐 이런 데 오냐, 막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현관 앞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여보, 당신 저기 가서 앉아 있어요. 제 남편 저기서 앉아 있고 그리고 저하고 제 딸하고 이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정말 안 사고 그냥 보기만 하고 너무 예뻐서 이제 보기만 하고 감탄만 하고 나오면서 여보 갑시다. 근데 사지도 않으면서 왜 남의 가게에서 얼쩡거려요? 예. 아내들은 또 이렇게 보는 것도 다 지식이고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남편이 이렇게 앉았길래 이제 그날 다 보고 여보 갑시다 하고 이제 딱 일어났어요. 제 남편이 일어났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뭔데요? Tired husband bench. 피곤한 남편들이 앉는 의자예요. 피곤한 남편들. 이게 이렇게 멋대가리 없는 내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런 거 다 보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남자들은 둘이 앉아서 관심이 없으니까 조그만 애는 우리 구경 보고 손주예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물건 살 때도요. 물건 사는 것만 봐도 남녀가 달라요. 남자들은 비싸도 필요한 물건은 사요. 여자들은요. 필요 없어도 싸면 일단 사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백화점에서 쓰잘데없는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만 끼워줘도 사람이 디글디글디글하면 여자예요, 남자예요, 전부요? 전부 여자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도 싸면 사가는 게 여자예요. 달라요. 그런데 거기 워싱턴에 가면 타이슨 코너라고 유명한 큰 백화점이 있어요. 뭐 온종일 이틀 보아도 다 못 보는데 진 바지, 갯바지 하나를 사러 갔어요. 갭에 청바지 사러 가는 거예요. 하나 사러 갔는데 그냥 바로 저기 갯바지로 가면 될 텐데 들어가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 화장품 가게, 가방 가게, 뭐 브라자 가게, 뭐 하여튼 백화점 해갖고 몇 시간을 걸리냐? 저쪽에 보니까 3시간 26분 걸렸어요. 필요도 없이 사지 않으면서 이렇게 3시간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되냐? 남자들 바로 가요, 그냥. 몇 분 걸리냐? 6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온종일 봐도 다 못 봐요. 근데 여기서 한 2시간 따라다니니까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나요. 가자 졸랐어요. 한 3시간 따라다니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달랑 나오는데 달랑 티셔츠 하나 사갖고 나오면서 당신 때문에 아무것도 못 샀다. 진짜예요. 하도 눈치가 보여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틀 후에 미국에는 차가 없으면 다니지를 못해요. 근데 나만 떼어놓고 따르고 또 모녀가 또 나가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밖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 사는 것만 봐도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갖기를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남자들은 자존심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여자들도 물론 자존심 중요하지만 남편의 사랑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사실은. 그렇죠? 남자들은 쫀심, 자존심하고 쫀심이에요. 이 쫀심은 그러니까 남자는 제 잘난 맛에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정이야말로 가장 잘난 체를 할 수 있는 장소인데 밖에 사회 나와서 잘난 체하면 뭐예요? 왕따 당해요. 따돌림 당해요.
근데 이 가정에서, 그러니까 남자의 쫀심은 뭔 거니? 가정에서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내의 격려와 지지를 받는 남편들은 밖에 나와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아내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남편들은 밖에 나와서 뭔가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요. 아내 여러분, 내 남편 부족하지만은 끝까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겨갖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져주세요. 져주는 것이 좋고, 남자 꼭 의를 꺾지 마시고 길을 살려주는 게 좋아요. 아내의 남편을 향한 칭찬과 격려는 보약과 같아요. 일주일에 그냥 며칠씩 지어주세요. 그런가 하면은 아내들은 뭐예요? 남편의 사랑이에요. 남편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또 따뜻하게 대해주는가, 말을 좀 곱게 해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목숨을 걸어요. 네. 그런가 하면 남자들은 생리적인 욕구가 중요해요. 근데요, 아내들은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여자들은 정서적인 욕구가 훨씬 중요해요. 정서가 밥 먹여줘요? 예. 아니 여러분, 우린 정서가 밥 먹여주지요. 행복한 느낌만 있어도 살만 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따뜻한 배려와 이런 감동, 감격 이런 게 훨씬 중요해요. 배가 고파도요? 참. 아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디 가서 밥 한 끼 굶어도 돼요. 그러나 내가 행복한 느낌, 그렇죠? 또 날 인정해주는 마음, 이런 것만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배가 고파도요? 그럼요. 밥 한 끼 굶어도 괜찮아요, 진짜. 그렇죠, 아내 여러분? 네, 우리는 밥이 중요하지가 뭘 않아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남자들은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요. 근데 생리적인 욕구가 중요해요. 남자들은 먹고 싸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아내는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동하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해요. 자, 아내 여러분, 열심히 먹이고 잘 싸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하등 동물일수록 먹고 싸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내 남편이 고등동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생리적인 욕구만 채워주면 불만이 없는 짐승이라 생각하시고 그렇진 이렇게 않아요. 대해주시면 틀림없습니다. 또 그 정서적으로 보면은 저는 연속극 같은 거 안 봐요. 전 연속곡을 너무 좋아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연속극을 보면서 울어요. 그러면 저거 울지 마, 저거 연속극이야 그러거든요. 그렇죠. 감동 있으면 울기도 하죠. 근데 왜 그 연속극을 보면서 울어요, 그게? 그게 공감이 되고 어쩐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것 같고 읽어주는 것 같고 그런 느낌, 정서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뭐 TV를 잘 안 보는데요. 연속극 안 보고 그 대신 축구 같은 거 해요. 요새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신나죠? 월드컵 하면 남자들 신나죠? 한일전 축구를 하면 봐요, 안 봐요? 남자들? 보죠? 저는 한일전 축구가 있으면은 그날 밖에 모든 약속을 다 캔슬하고 집에 들어와요. 한번 한일전 축구를 하는데 얼마나 신나요. 딴 나라는 보지만 일본은 꼭 이겨야 하잖아요. 이 한일전 축구를 중계하고 있는 이 긴박한 순간에 내 안에는 뭘 하는지 아세요?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되어가지고 한일전 축구를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막 슛 꼬링 했더니 나와서 리플레이 하는 것만 보고 다시 들어가요. 사랑받질 않아요. 결과만 알면 되지 뭐 그게 다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자면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신혼여행 가서 저는 지킨 일이 있어요. 맞아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50년 전에 제주도가 얼마나 놀라운 곳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이렇게 구경하고 한 인도자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제 남편이요, 가는 곳마다 아저씨 여기는 땅이 한 평에 얼마예요? 정말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근데 그 다음 가서도 아저씨 여긴 땅이 한 평에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요 평당 1, 2원 해요. 50년 전 여러분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50년 전 얘기예요. 1, 2원 한대요. 그랬더니 나를 착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 땅 좀 살까?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미쳤어. 우리가 여기 신혼여행 왔지 땅 사러 왔어? 막 화를 내고 이제 싸웠어요, 제가. 그때 제가 한 7만 원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 계약금으로 몇십만 평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때 땅을 사놨어야 하는데. 왜 아니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땅을 안 샀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멍텅구리 같았지. 근데 정말로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땅 사자는 말이. 그러니까요. 하여튼 아내를 잘 만나야지. 부자도 돼. 제가 어쩌다 잘못 만나가지고
부자 될게요. 그리고 제 아내가 실은 약사예요. 그래서 내 때문에도 약사를 꼬시면 괜찮겠다 해서 손 한번 잡아본 것이 결혼하고서 약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 나는 광자봉시 아니로 멍 잡은 거예요, 이게요. 이건 완전히 사기죠,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제 남편도 부모가 다 안 계셨어요. 그리고 저도 부모가 다 안 계셨어요. 아니, 어머니가 계셨는데 결혼하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둘 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약사를 해서 돈을 벌면 뭘 하겠어요. 아이들을 잡아야지. 제가 25인가 6에 결혼했는데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돈이고 뭐고 아이들을 잡아야지. 그 생각을 하고서 혼자서 아이를 다 키운 거예요. 아이가 셋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 돈 안 버는 거, 그때 땅 안 사는 거 지금도 얘기해요. 말도 안 되잖아. 네, 그래야 자녀를 잘 키워준 건 고맙죠. 그러나 제가 선모성같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남편들은 아내 지향적이에요. 미안합니다. 아내들은 남편 지향이 아닙니다. 아내들은요 자식 지향적이에요. 어때요? 우리는 그저 아이들 키우니까 만약에 우리 식구가 다 들어오려면 아이까지 마지막에 다 들어와야지 우리 식구잖아요. 남편들은 퇴근해갖고 집에 딱 갔을 때 아내만 있으면 돼요. 온 식구가 없더라도 아내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아버지 지금 오세요? 쳐다보더니 왜 집에 아무도 없냐? 누가 없는 거예요? 내 아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아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단세포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서가 다른 거예요. 이 다른 거 사실은 공감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대화를 못 하거든요. 한 가지만 해줄게요. 제가 퇴근하고 딱 오니까 내 아내가 아프다고 그래요. 아프다고 하면 남편들 뭐라고 그래야죠? 약 먹어, 그렇죠? 약 먹어,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보 굉장히 오늘 힘들었어, 아파, 힘들어 이러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아파, 왜 그렇게 아픈데, 뭐 무슨 일이 있었어, 애들이 어떻게 했어,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듣지도 않아요. 끝까지 듣지도 않고 여보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못 견디겠어 그랬더니 약 먹어. 왜 약 안 먹고 맨날 아프대냐? 정답이잖아요. 난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내가 언제 정답해달랬어요? 이렇게 아파 있으면 아내들은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힘드냐고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좀 말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아내 여러분 제 말 맞죠? 그럼요. 어떻게 얘기하고요?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아팠냐, 어땠냐 이렇게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픈 게 나아요? 내가 언제 아픈 게 낫냐 안 낫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가 병이 더 도직은 말건 이제 관여하지 마시고 괴롭겠구나, 힘들겠구나, 고통스럽겠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칭을 만들어놨거든요. 따라하세요. 구나구나어법. 구나구나어법.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이렇게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라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이 정답을 얘기하면 그 정답은 아내가 생각할 때는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정답을 얘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아내 말에 대한 공감만 해주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반국가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맛이 가서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해도 정답을 이야기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하면 찍힌다, 안 찍힌다? 찍힌다. 그냥 반국가적인 얘기를 하고 하여튼 뭐 맛이 같더라도 하여튼요 무조건 아내 말에 대한 공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공감해 주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냥 맞장구 쳐주면 그것으로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표현하며 삽시다. 표현하며 삽시다. 표현하며 삽시다. 표현하며 삽시다. 자, 부부 손 잡아보세요, 한번요. 옆에 손 계신 잡아요. 분 손 누구든지 잡아보세요. 괜찮아요. 한번 손 잡아보세요. 손 잡고 손가락을 좀 꾸물락꾸물락 하면서 피부를 바짝
자, 이미사님도 바짝 붙어서. 자, 손을 한번 잡고, 이렇게 손 잡고 계시잖아요. 느낌이 어떠세요? 손 잡은 느낌이. 장로님들 어떻게 이게 사모님 이게 별방을 해갖고 또 그죠? 어? 만지니까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그렇죠. 누구든지 이렇게 손을 잡으면 굉장히 따뜻하고 좋아요. 만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싫어하는 사람 만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잘 만져야, 잘못 만지면 미투에 걸려요. 그러니까 남편 여러분, 내 아내 만지고 내 아내한테 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미투 걸릴 염려도 없으니까. 근데 이 만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어린아이들도 만져주지 않으면 무서운 병에 걸리고. 무슨 병이냐면 마라스무스 병이라는 병명도 있어요. 아이들은 전부 이렇게 접촉에 의해서 정서도 밝아지고 키도 커지고 몸도 마음도 다 커지고 이 마라스무스 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출 청소년 몇 프로가 예, 거의 가출 청소년 80~90%가 다 이렇게 접촉 결핍증이에요. 정말로 그럼 어디까지 오는 줄 아세요? 저는 지금 안양 교도소에서 사역한 지가 34년째예요. 근데 최장기수로 그냥 봉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정말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부딪히고 싸우는 부모 밑에서 그리고 그 부모들의 그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거기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냐하면 정말로 아이들이 접촉을 받을 때 허깅을 받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부요해지고 풍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제 여러분 아이들은 무조건 허깅해 주세요. 학교 갔다 와도 허깅, 또 만나도 허깅. 근데 키가 얼마나 클 때까지 해줘야 될까요? 다 커서 어른이 됐을지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요. 자, 부부 한번 다시 손잡아 보세요. 자,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찌릿찌릿해요, 안 해요? 우리 장로님도 이상 부부를 좀 앉았어야 하는데 우리 지금 전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한 지 한참 됐어요. 절연체예요, 절연체. 근데 결혼했는데 50년이 되었는데 전기가 통하고 찌릿찌릿하다?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요? 늦둥이 든다고요? 50년이 됐는데도 손만 잡으면 찌릿찌릿하다? 탈진해서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처음에 뿅 가요. 그래서 10대에 나오는 것은 10대는 그냥 몸만 스쳐도 호르몬이 쭉쭉 나온다고 해서 그건 미친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그 호르몬에 면역성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 감정이 이제 줄어드는데 아무튼 만지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많이 만져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많이 만져주세요. 만져줄수록 세포가 환성을 질러요. 건강해져요. 굉장히 건강해져요. 아이들이 실제로 만지지 않으면 시들시들해져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말 많이 만져주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셔야 되고요. 특별히 근데 이제 부부는 어떨까요? 별로 이제 다 지났어요? 아니에요. 언제까지든지 사실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한 번씩 이렇게 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상담 많이 하거든요. 저는 부부가 함께 오셔야지 상담을 하는데 두 분들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요? 그렇죠. 따로따로 와요. 이렇게 한 사람 보고 이렇게 오고 그리고 얼굴을 마주 보지를 못해요. 왜요? 난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사이가 좋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손잡고 가게 되고 서로 쳐다보고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아무 일 없을 때 이럴 때 손잡고 쳐다보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주 보면서 웃기도 하고 마주 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렇게 손만 잡아도 서로 통한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돌아가실 때도 이제 이쪽에는 성경책을 드셨지만 이쪽으로는 꼭 둘이 손잡고 아이들까지 함께 그렇게 손잡고 다니는 것을 아주 몸에 체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만지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손잡고 가다가도 앞에 아는 사람이 오면 손을 놓아요. 왜 못 잡을 사이에 손을 놓아요? 손잡고 다니.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손잡고 다니는 그림은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만지시길 바라고 많이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담 치료에서 싫어하는 사람도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하면은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지고 사랑하게끔 돼서 그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표현하지 않는 문화에 있어요. 제 아내가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아내가 열심히 저녁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저녁 먹을 때 아내한테 맛있다고 해요? 수고했다고 해요? 제 아내도 그래요. 열심히 차려놓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맛있지? 그래요. 맛이 어때? 하지 않고 맛있지?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 그래, 잘 먹는 것 보면 몰라?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맛있다. 이건 뭘로 만든 거야? 아이고, 당신 애썼네. 뭐 이렇게 좀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맛있지? 그걸 그렇게 못할까 몰라. 남편들이 하도 맛있다고 하니까 어떤 아내가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무슨 학원에 등록을 했을까요? 요리학원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태권도 학원에 등록했어요. 한 번만 더 안 하면 한 번에 날리려고. 요새 여자들이 얼마나 억세인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내 아내도 이렇게 부드럽던 아내가 억세지면 괜찮은데 사나워지니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아주 이게요. 아내 여러분, 우린 절대 사나워지지 않죠. 아, 우리가 왜 사나워져요? 자, 표현하시고, 자, 따라오세요. 다시 한번요. 손잡으시고.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그냥. 네. 여기 남자끼리 여기 여자끼리 하게 생겼네. 괜찮아요. 그냥 상상하면서 하세요. 배우자, 이게 따로 왔다가 아니지만 배우자 생각하면서 하세요. 자, 남편부터 하세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당신 예뻐요. 당신 예뻐요. 여보 미안해요. 왜요? 왜? 어디 뭐가 잘못됐어요? 자, 아내 따라서 하세요. 아내.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당신 멋있어요. 당신 훌륭해요. 당신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 내가 좀 더 잘할게요. 내가 좀더 남자들은요, 잘할게요. 이 존심을 좀 세워주세요. 아내한테는 예쁘다, 사랑한다, 지구촌의 여자치고 사랑한다, 예쁘다 이 말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이상 꼭 사랑한다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숙제예요. 자, 사실은요, 이 가정에서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또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과 달라요. 세상이요. 아이들 키울 때도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 재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무조건 공부만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순기능을 하느냐 역기능을 하느냐 이게 달라서요. 근데 우리는 결혼 면허증이 없이 남편 역할, 아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자, 격려의 말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여기 한 사람의 성적표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성적이 꼴등에서 5등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모든 성적이 양가예요. 이게 제 초등학교 때 성적이에요. 종합평가는 어떻게 됐냐? 불량이에요. 종합평가가 불량. 싸움은 잘했어요. 씨름도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 저쪽 오른쪽에 보니까 우가 하나 있어요. 우는 뭐냐? 영양 상태가 우예요. 막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저를 잘 먹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씨름도 잘하고 그랬어요. 오남매였어요. 근데 위로 형님이 셋이고 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형님들은 공부를 다 잘하셨대요. 정말로 굉장히 잘하고 뭐 거의 뭐 상위 랭킹이었었대요. 그런데 저만 꼴대에서 5등을 벗어난 일이 없었는데 아무튼 그리고 학교가 굉장히 멀었대요. 중학교 시험에 잠깐만요. 합격을 했어요. 굉장히 멀었는데 거기 학교 가다가 이제 형들 못 따라가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중간에 놀다가 끝날 때쯤 되면 그때 집에 가고 그랬대요. 한 3개월 동안 학교도 안 간 일도 있어요. 아직. 그랬대요. 중등치기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데 중학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채점을 잘 못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우리 형님이 알파벳을 미리 가르쳐줘서 익혔는데 영어 첫 시간에 되는데 나와 쓰라고 해서 썼어요. 근데 선생님이 다가와요. 뒤로 도망갔어요. 왜?
초등학교 때까지 선생님이 오라고 하면 손바닥을 맞고 벌 받고 서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오시더니 잘 썼다.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만지는데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생님으로 처음으로 칭찬을 들어본 거예요. 신바람이 났어요. 집에 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1학년 1학기 때 몇 등을 했냐? 전체에서 23등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개국 이래 처음 일이에요. 1학년 2학기 때 몇 등했냐? 꼴등에서 5등을 벗어난 일이 없었는데 1학년 2학기 때 전체에서 3등을 했어요. 근데 크게 놀라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체 공부 잘하신 것 같으네요. 2학년 1학기 때 몇 등을 했냐?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박수 치시는 분 가정에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박수 치는 것도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장생태가 왜 죽었냐? 건성건성 박수치기 때문에 죽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연습해요. 자, 1학년 2학기 때 몇 등이냐? 23등을 했어요. 지금은 안 쳐도 괜찮아. 자, 2학년 1학기 때 몇 등이냐?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되냐, 성적이? 어떻게 됐어요, 성적이요? 전부세. 그래서 어떻게 됐냐? 고3, 제일 끝에 보니까 특대생이에요. 특대생은 뭐냐? 우자는 본 학년 기간 품행이 방정이 됐어요. 그 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본 학기분 납입금 일체를 면제하고 자해 상장을 수여함.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하나도 내지 않고 다녔어요. 특대생을 했어요. 그 학교에서 요새 스카이 대학을 들어가면 기적이에요. 그 고등학교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무엇이 제 인생을 바꿔놨죠? 칭찬. 잘했다. 이 칭찬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말은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무심코 젊은이들을 향해서 한마디 던진 말이 인생의 좌우명이 되고 좌표가 되고 인생관이 되고 용기 100배에서 인생을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 내일을 보면 칭찬할 것이 없어요. 유약해가지고. 그러나 20년 후 30년 후에 훌륭한 모습을 그리시면서 칭찬하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말이 뭐가 된다고 그러죠? 씨가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그대로 돼요. 우리 어머님은요, 막내기 때문에 어떻게 내한테 얘기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제 형들은 다 공부를 잘 하잖아요. 근데 학교를 쫓아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아주 가다가 안 가고 그랬는데 형들이 막 그냥 어머니한테 야단하면서 쟤 좀 어떻게 하시라고 막 그랬대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 하셨냐면 내비둬라. 공부 못하는 애 하나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애 하나 있어도 괜찮다. 그런 말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어머니가 굉장히 옛날이니까 50년, 60년, 70년 전이잖아요. 70년도 더 됐나 보다.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농사 지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대요. 아주 그냥 막 진이 빠지고 못하고.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게 됐는데 부르더래요. 야, 이리 좀 와라. 너 여기서 있어봤자 아무런 할 것이 없다. 그러니 형수한테 쌀 한 가마 돈 달라 그래라. 그걸 가지고 서울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서울에 아무도 없어요. 친척도 한 명도 없어요. 먼저 졸업하고 가서 공부하는 그냥 자취생 친구 하나 있었대요. 거기를 가서 같이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 시어머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다. 공부가 중요하지 않고 인생이 중요하고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 이미 깨달으셨고 또 이 아들을 그냥
갖다 버리고 던지고 하나님 앞에 던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아들이 이렇게 될 것을 어떻게 아시지도 못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존경을 바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성적이 인생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지금은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골라라면은 변화예요. 변화. 지금 이 30년, 50년 동안의 변화는 이 변화가 과거 5,000년 동안의 변화는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조금 바꾸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조금만 바꿉시다. 조금만 바꿉시다. 우리가 조금만 바뀌면 행복이에요. 조금만 바뀌면 소통이 돼요. 조금만 바뀌면은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태도, 말씨, 언어, 습관 거기서 조금만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보시는 우리 남자분들도요, 돈 안 생기는 거요 버려버렸어요. 이게 돈 안 생긴 거 거기가 매달려 봤던들 사업 돈이 안 돼요. 빨리 바꾸는 거예요. 이 지금은 변화하는 가정에 위기가 없고 변화하는 기업에 위기가 없어요. 이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말이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제 아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항상 오케이 했어 그랬어요. 뭐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뭐가 오케이 했다고. 그렇지만 내가 한번 오케이 한건 맞죠? 뭘 오케이를 했어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어. 아니 실제 내가요. 아니 아내 여러분, 남편이 뭐 이렇게 해준 게 많아요? 별로 없어요. 제 남편도 해준 거 그냥 아니 그냥 그건 아니고요. 살죠. 사실 얘기할게요. 제가 아내한테 뭘 해달라고 하면요, 그래 해보자. 오케이 했어요. 그건 맞지. 그건 맞아요. 긍정적으로는 얘기해요 항상. 그거 한 가지만 봐도 내가 얼마나 훌륭한 남편입니까? 근데 또 그 말도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것이 맞아요. 근데 왜 안 해주느냐? 저는 진짜로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 일주일이 지나가니까 50%가 해줄 필요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50%는 또 일주일이 지나가니까 나머지 50%를 잊어버리더라고요. 남편 여러분, 아내가 뭘 해달라고 하면요, 무조건 오케이 하세요. 2주일만 지나가 버리면 다 무효가 돼요. 아니 사실 근데 아내들은 또 남편한테 해달라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디다 대고 누구한테 뭐 남의 남자한테 가서 해달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필요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도 여보 그거 하나 해줘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보 그 가방 굉장히 좋더라. 아무개가 가진 거. 그거 하나 사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제 남편? 야 그건 사서 뭘 하냐? 그 비싼 거 사가지고 뭐에다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 사줄게. 그렇게 얘기하고서 기회가 되면은 뭐 사줄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사줘도 사실 고만이잖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막 자기가 막 한다고 이런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자, 들어요. 무조건 아내가 해달라면 그냥 오케이 하세요. 2주일만 지나가면 다 무효니까. 그러니까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등한다고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고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갈등은 다 있어요. 어떤 사실은 갈등한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갈등한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함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 한 분이 와서 저한테요, 그냥 호소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문제가 이게 나쁘고 이거 있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이렇게 이 나쁜 것을 심지어 1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없이 그냥.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인 수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15명이래요. 15명 교회 15가지 문제 가지고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으로 갈 수 있고 불행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오늘 갈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싸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로 갈 수도 있고 아이솔레이션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한 것은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이 책을 사보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부부싸움은 가장 많이 생겨요.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의사소통도 잘 되고 또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연봉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신혼초에 하는 사람들,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 결혼 며칠 안에 다 싸워라, 1000일 안에 다 싸워라, 3년 안에 잘 싸우면은
싸움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부부싸움에서요, 말로 지고 사람을 얻는 거예요. 100% 내가 잘했더라도 쫀쫀하게 다 따지지 말고, 잘했더라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은 말로 지고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에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남편들이 굉장히 쫀쫀하게 아내를 막 쪼고 따지고 그렇게 해서 아내한테 승복을 받아내고 이렇게 할 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들이 마음이 너그럽고 편안해서 아 그래 다 내가 잘못해서 다음부터 잘할게, 이 말 한마디로 금방 그 모든 문제가 스르르륵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아내하고 남편은 사실은 칼로 물베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남편도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위에서 눌리고 아래서 받치고 그냥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하고의 관계가 편안해지면 그 가정은 정말로 얼마든지 새로 리프레시 될 수 있고, 새로 힘을 얻을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행복도 만들어내는 거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를 두 분이서 잘 이렇게 롤플레이를 잘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랑은요, 내 중심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문제돼요. 사랑은 상대방 중심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의 사랑은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면서도 사랑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도 어떻게 에 따라서 좀 재치 있게 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흔히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갖고 간섭을 아내들이 많이 해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싸우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덜어 있죠. 네, 덜어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운전하는데 간섭을 하면요, 공격당했다고 생각해요. 하도 남편이 난폭 운전을 하니까 어떤 때 보면 이런 게 있죠. 초보 운전, 이런 거 보셨죠? 초보 운전.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차에 뒤에 기다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와 봤더니 길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 답답하시죠? 나는 미치겠어요. 그 초보 운전사가 그렇게 써놨는데 그걸 보고서 뒤에서 빵빵거리면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인지. 근데 부부가 남편이 하도 난폭 운전하니까 좀 천천히 가라고 하다가 싸움을 뒷판했어요. 차를 타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했냐? 이 스티커에다가 써가지고 운전대에다 붙여놨는데 80km로 달릴 때는 날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을 부르세요. 100km로 달릴 때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찬송을 부르세요. 120km 달릴 때는 나 이제 갑니다가 좋을 거예요. 140km 달릴 때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를 부르세요. 이 스티커를 딱 보니까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고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 메시지가 상대방한테 전해질 수 있고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새는 문자 같은 것도 잘 쓰는 것이 참 필요하고 여기서 툴이 많죠. 자, 지금 평균 수명이 금년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몇 살이죠? 80이 넘었어요, 그렇죠? 네, 80이 넘었어요. 네. 매년 반년씩 늘어나가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몇 살? 100살이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야 해요. 진짜 아직도 모르죠. 근데 이 장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평균 수명도 엄청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해방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1930년대 평균 수명이 20 몇 살이었어요. 그리고 해방됐을 때가 40살이었어요. 60살이 됐을 1960년대 거의 52살이었어요. 매년 늘어나서 지금 82, 3세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우리의 수명을 정말 건강한 수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지금도 많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되죠. 짧게 얘기할게요. 이 장수 시대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50살만 살아도 오래 살고 60살 살려면 한갑잔치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은퇴한 다음에도 국가에서 무상복귀를 해주고 무료로 치료를 해주더라도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은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지 사회적인 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내 여러분, 내 남편 좀 부족하고 저기더라도 내 남편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사성 장군이 있는데요. 식물인간이 돼서 수도여건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입원해 있는데 그 사모님이 이병수를 지나가면 충성하면서 사모님한테 격려를 했어요. 병실에 가도 간호장교나 모선사들이 사모님한테 충성을 하고 있었어요. 한 2, 3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그 식물인간 남편이 떠나니까 더 이상 그 사모님을 충성하는 사람도 없고 장성으로 대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비록 식물인간이지만은 내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나를 그만큼 대접받았어요. 내 남편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러니까 내 남편 때로는 오장육부를 뒤집어놓지만은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특별히 여자 치우친 것 같아서 남자들한테 위로를 주세요. 그렇다고 또 교만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제목이죠. 오늘 제목, 아내 말을 잘 듣는 자는 무엇이 있나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제목을 달아서. 아니, 제 남편도 변하긴 엄청 변한 것 같아요. 아무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 여러분? 시작. 아내 말을 잘 듣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네. 굉장한. 즐겁고 행복할 것이요. 아내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는 재앙이 있으리니 노후가 초라할 것이라. 이거는 사실은 또 아내 말을 잘 듣는 자는 밥이 있나니 굶주리나 배고픔이 없을 것이요. 또 아내 말을 잘 듣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셨죠? 아니 사실 이거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말을 잘 듣는 자는이라고 바꾸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저도 이제 아이들 다 떠나갔잖아요. 아이들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손주들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가는 거잖아요. 이제 두 애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서로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도 조금도 아이고 막 짜증이 날 것 같아도 아이고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또 떡떡행동이라고 그러는데 자, 남자 여자가 필요한 것이 여자들은 뭐가 필요하죠? 첫째가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해요. 여자들은 정말로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남편 여러분 알아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대화 상대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아고 시끄러, 그만 떠들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끝까지 좀 들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요 또 남편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금방 아내의 레이더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이 필요하거든요. 아내들은 제 말이 맞죠, 아내 여러분? 네, 그래서 신뢰감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물론 뭐 요즘엔 문화가 바뀌어서 아내도 똑같지만 경제적인 안정감을 주는 남편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또 가정일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남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죠. 자, 설거지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남편들 크게 설거지를 해야 한다 안 한다? 서장님 설거지 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아니 사실 제 남편도요 설거지 부엌 근처도 안 오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저는 설거지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이건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맨날 이렇게 바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방에서 뭘 해도 마루에 앉아 있다가 여보 물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제가 네 그리고 쫓아가서 물 떠다가 받치는 그런 것이었는데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마루에서 뭘 하다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미끄러지는데 이 테이블 모서리에다 허리를 찧었어요.
악소리도 안 나고 정말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누웠다가 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깨서 이렇게 뭐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밥은? 환자 밥을 먹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내한테 와가지고 밥은 그러는 거예요. 또 근데 이제 난 옛날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겨우 부엌에 가서 이렇게 밥을 챙겨가지고 이제 밥상을 봐가지고 이렇게 먹게 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남자도 훈련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보 설거지도 좀 해줘요.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엄살을 떨기 시작하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지금 지금은요? 설거지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합니다. 맞아요. 하여튼 진짜로, 살기 힘들어요. 진짜로 저는. 그래요. 네. 지금 밥 먹으면 숟가락 넣으면 당연히 설거지 자기 차지. 왜냐하면 제가 정말 꼼짝도 못하는데 자기 입도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설거지도 잘하고요. 그리고 진짜 아침에 자기가 먼저 눈 뜨면 자기가 밥도 해놓고 뭐 찌개 같은 거 반찬이야 다 제가 하지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고 보니까 당신이 편리하지 않아요? 하여튼요 힘들어요. 제가 살기 힘들어요. 하여튼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앞으로의 노후를 위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헌신해 주는 게 굉장히 제가 필요하다는 설거지는 생각이 두 들어요.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노후 대책을 위해서 설거지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에요. 자, 근데 남자들이 원하는 것 5가지 뭐냐? 첫 번째는 성적인 만족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이렇게 달라요. 여자는 부드러운 보살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래서 짐승이라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또 호르몬이 많이 쌓이게 되면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이 신경질을 내십니까? 때가 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 편안히 쉬기를 바라요. 쉬는 것이 중요해요. 또 그 다음에 같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취미나 활동을 같이 하자고 해주기를 바라요. 아내가. 그래서 결혼 초에는 잘 그러지 않다가도 중년 되면서부터 아내하고 같이 어디를 가자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아내가 아름다운 몸매를 갖춰주기를 바라요. 아내가 예뻐 보일 때 남자들은 행복해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남편 들어올 때 립스틱 짙게 바르세요. 밖에서 S라인 쭉쭉 빵빵 뻗은 사람은 근무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폭탄 맞은 머리를 하고 있다든지 남편이 입던 런닝 스커트 하나 걸치고 있으면은 모포 같은 거 걸치고 있으면 내가 왜 장가 갔나 그래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몸매를 갖춰주는 것이 필요해요. 꼭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빠졌는 이상이었는데요. 남편으로부터 지지와 격려,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남편 세워주는 것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문화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저희 때만 해도 삼강오륜이 우리 삶의 표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근데 완전히 부부의 다 비례했죠? 바뀌어졌잖아요. 부부의 비례 어떻게 돼요 지금요? 지금은 부부가 유별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돼요 지금은요? 지금은요? 네, 부부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부부는 어떻게 되는 것이 이 부부 유별, 부부가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부부는 유친해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유친. 시작.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었으니 이 비밀이 기도다. 그도다. 이게 바로 부부 유친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부부 유친이 없었잖아요. 부부는 유별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어떻게 되죠? 부자는 유별하다 유별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어떻게 돼야죠? 부부는 유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는 성경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이 부부를 위한 성경에는 헌법과 같은 조항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유친해서. 그러면 시행령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거 다시 돌려주세요. 여기 사랑은 대신에 나는 남편에게 혹은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바꾸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나는 남편에게 오래 참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나는 남편에게 오냐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남편에게 오래 참고 나는 남편에게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아내에게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는 아내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나는 아내에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는 남편에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시행령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내한테 무례히 행치 않았어요? 배우자한테 성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지만은 이렇게 노력만 해도 우리의 가정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건 뭐예요?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거든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늦게 들어와서 밥을 해달라고 하니까 밥 없다고 안 줬어요. 알아서 해먹으라고. 근데 불행히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밉던 남편, 밥도 안 줬었는데 막상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후회가 몰려오는데 그때 밥 달라는데 밥 안 주는 것이 더 맺혀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렸어요. 우울증이 걸리고 막상 그렇게 밉던 남편도 막상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빈자리가 많았어요. 여러분, 세상을 마칠 때 고통 가운데서 사랑하는 배우자의 손을 잡고 인생을 농축한 한마디를 배우자한테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마웠어, 뭐 사랑해, 뭐 감사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하나같이 숨을 헐떡이면서 고통 가운데서 사랑하는 배우자의 손을 잡고 한마디 하는 던지는 말이 있어요. 뭐냐? 자, 여러분은 만약에 이렇게 된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배우자를 향하여. 다 생각해 보십시다. 조사해 봤더니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은 한마디 농축해서 하는 말은 여보 미안해, 이 한마디예요. 미안해. 여보 미안해 하는 속에는 만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잘 못 해준 거 미안해. 상처 줬던 거 미안해. 어쩌다 당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려는데 마음 놓고 여행 한번 못 오고 무거운 짐 다 맡기고 먼저 가는 거 미안해. 아마 만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을 때가 와요. 부부라는 것은 시계바늘에 큰 바늘 작은 바늘 같아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났다 했다 하지만은 두 바늘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시계로서의 기능이 끝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 배우자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하시고 서로 격려하시면서 정말 우리 가정에 바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 세대교회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캔사시티 에버리라는 데 가면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큰 기념 관이 있어요. 거기를 구경하는데 나를 안내하던 그분이 미스터 두 일로 와라고 했더니 그게 보면 뭐 대통령 때 뭐 대장 때 뭐 받은 거 뭐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나를 그 옆에 조그마한 건물로 데리고 가더니 성지는 저기 큰 물이 성지가 아니고 이 적은 건물이 성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이젠하워가 자랄 때 성경을 배웠고 찬송을 배웠고 말씀을 배우면서 비전을 키웠던 기독교회입니다. 이곳이 성지입니다. 그 말을 했어요. 나는 이 교회에 속한 이 젊은이들이 먼 훗날 이 사회의 각계각층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만인 앞에 서가지고 이 교회가 나의 성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차세대를 키우고 정말 훌륭한 평신들이 많이 나와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의 미래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행복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행복을 가정들이 이루기를 바라고 여기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서 하나 소개시킵니다. 여자들이 변하는 것인데요. 결혼 전에 이렇게 예쁘죠? 예쁘시죠? 예쁘죠? 얼마나 예뻐요? 결혼 후에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그냥 폭력을 당하고 중독을 했던 사람은 우리가 해제라고 그래요. 상담하면서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예쁘게 바뀌어요. 그 폭력을 시달리고 막 정말 고통에 살다가 그런데 잘못 가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노숙자가 되어갖고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이혼을 않는 것이 좋고 남자 결혼 전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예뻐요. 아름답죠? 근데 결혼하게 보니까 내 꼴이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면 어떻게 바뀔 거냐?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정말 너무했다. 이거 어디서 찾았어? 그냥 이거 웃자고 한 거거든요. 아이고, 빨리 그냥 지나가요. 끝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할게요. 자, 결혼하면 갈등이나 싸움은 있다 없다? 있다. 결혼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결혼 전 단점은 결혼 후 고쳐진다 아니다? 아니다. 결혼 전 잘해줬던 태도와 모습 유지된다 안 된다? 자, 부부는 생각이 같아야 한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부부 사랑은 영원히 낭만 열차를 달린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돈이나 좋은 여건이 행복을 보장한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성적인 문제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아내의 잔소리 듣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인데요. 아내의 잔소리를 듣는 사람이 조금 스트레스를 적당히 받아갖고 자극이 돼서 치매가 좀 늦게 오고 수명도 좀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아내 잔소리 들으면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나갖고 잔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내 잔소리 듣는 거 감사하시고, 자, 아내 잔소리에 대해서 토를 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내가 말씀하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안 들어야 한다? 설거지를 해야 한다 아니 한다? 아내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아내를 이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셨죠? 근데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자꾸 남자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저는 서울 가정법원에서 가사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가사 조정이 뭐 하는 것이 아시죠? 4주 후에 봅시다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행복한 가정은 사실은 이혼율이 거의 없습니다. 이혼이 거의 없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은 사실은 아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을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아내를 좀 힘들게 하거나 그리고 함부로 하거나 이럴 때는, 그리고 너무 거칠게 대하거나 이럴 때는 정말 가정에 사단이 납니다. 누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요? 네, 가정에 누가 아내가 행복해야죠? 그러니까 아내가 아내를 행복하면 행복해 남편도. 해주시고, 자, 여러분 좋은 기회에 나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평생 중요한 멘토가 있는데 훌륭한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좋은 기회에서 나오는 거 감사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해서 나는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큰 몫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느님 아버지,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강단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부활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분연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여 우리의 가정이 지상에서 미리 맛보는 적은 천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계승들이 이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적은 부분, 지금까지 살아온 말투, 태도, 습관, 버릇 그 어떤 것에서 적은 변화를 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로 좋은 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